개요부터 한번 보실게요. 2로에 대해서 이제 쓰겠습니다. 2로. 자, 여기서도 1번 개요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서부터 이번 시간까지 이 개요라는 이 친구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개요라는 친구를 왜 제가 자꾸 여기다 써주냐, 무역실무는 HS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2로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2로 효과, 정당한 2로의 사유, 이것만 딱 적는다고 생각하면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역실무의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논문을 써보신 분도 알겠지만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딱 하고 싶어도 그 제도의, 그 개념의 전반에 대해서 앞쪽에서 설명을 하고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MIA상 2로에 대해서 딱 쓰라고 했는데 MIA는 문제가 길어서 못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최소한 2로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 이러면 점수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역실무야. 무역실무의 제1번은 뭐냐면, 무역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반드시 답안에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개요라고 하는 애는 2로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2로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도 2로의 정의는 좀 써야 돼. 근데 2로의 정의를 딱 딸랑 써놓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의의를 만들어 버리면 좋은 거죠. 자, 2로가 왜 우리 무역실무상 중요한 것이냐, 이 알파를 적는 거죠. 이게 상당히 여기에서 실력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MIA상이니까 MIA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해당 문제는 MIA까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간략하게 MIA, 영국해상보험법이란 해상보험 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정도 수행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설명해도 좋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개요가 너무 길어지면 본문을 쓸 것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오바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2로가 핵심어이기 때문에 2로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MIA를 좀 쓰기가 좀 힘들죠. 근데 MIA는 해상보험 계약, 해상보험의 준거법으로서 2로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정도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7장에 항해라는 곳에 2로가 있긴 합니다. 그런 구조가 명확하게 알면 구조까지 좀 써주시면 괜찮죠. MIA는 해상보험의 준거법으로서 제7장 항해에 2로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2로는 무엇이다, 2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의의에 대해서 말끔하게 쓰는 것, 이것이 1점에서 2점 정도를 더 받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2로란 뭐냐? 달을 이예요. 달을 이 길로자입니다. 원래 정해진 항로를 이탈했다는 뜻이죠. 이게 이탈할 때 이자죠. 달을 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해진 항로, 정해진 항로를 어떻게 했다? 이탈한 것인데, 이 정해졌다라는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증권상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길, 아니면 명시적으로 합의를 안 했다면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관습적이고 통상적인 어떤 항로가 있다라면 그것을 이탈한 것을 뭐라고 한다? 2로라고 한다. 근데 2로가 왜 중요하느냐? 이때 나오는 것이 위험 변동의 원칙이에요. 위험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칙,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보험 체결 시에 고지되었던 그러한 위험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보험자는 보험을 인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로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길로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보험계약서를 썼는데 원래 길대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위험이 변동을 해버려요. 위험을 변동하면 계약 체결 시에 약속을 어겼다라고 해서 면책을 받아요. 누가? 보험자가 면책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2로도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이 위험 변동의 법칙까지 서술을 해주신다.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좀 짤막하게 쓴다라면 거기 가운데 운송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쓰셔도 이렇게는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호는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는 것이다. 그죠? 그 정해졌다라는 것은 보험 증권상에서 약정하거나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어떤 길, 항로를 이탈한 것을 얘기하며 1호는 보험자가 체결을 한 후 위험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을 인수하고 담보하게 되는데 1호와 같이 위험이 변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책임을 면책하게 해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언급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개요를 이 정도. 내가 이 정도까지 안 된다면 최소한 2로에 대한 의의를 쓰지 않는다. 정의를 쓰지 않는다. 이건 조금 힘듭니다. 만약에 내가 위험 변동의 법칙 요거를 못 쓸 것 같으면 MIA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로에 대해서 써주셔야 돼요. 최소한 3줄 정도는 개요에서 써주는 것이 예뻐요. 자, 그리고 나서 2로의 성립 요건. 2로는 사실 항해의 변경과 대비가 돼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 항해의 변경은 의사만 있어도 항해의 변경에 의사만 있어도 항해의 변경으로 취급하는데 1호는 의사 갖고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2로 즉 항로 이탈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립 요건에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가 중요하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1호의 효과는 아까 위험 변동의 법칙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1호를 했다라면 그 이후부터 보험자는 책임이 면책된다. 그런데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정당한 1호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속 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번 정당한 1호예요. 정당한 1호 가로 열고 담보라고 써주세요. 보험자는 1호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나눠볼게요. 1번 보험증권 2번 명시담보. 자, 7번 가볼게요. 피보험 위험 중에 하나다. 1번, 2번, 7번을 통해서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1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담보한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7번의 왜 정당한 1호가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이 세 가지는 묶으세요. 구조행위입니다. 구조행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1호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선장 등에 지배할 수 없는 상황. 이게 뭐야? 불가항력적인 요소. 폭풍이 일어났어. 근데 그 길이 원래대로 가는 길이라고 폭풍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바보인 거죠. 결국 1호는 이 정도 언급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험을 공부할 때는 제가 2019년도 문제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MIA를 공부 안 하시고 나서 보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MIA와 함께 보험을 공부하시고요. 덧붙여서 신협회 적화약관, 약관 내용을 공부하시려면 신협회 적화약관, 즉 MIA와 신협회 적화약관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함께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